후보자님 4선 의원이시고 청문회를 제가 기록 보니까 40번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기록도 남기셨는데 이번에 이제 장관 후보자가 되셨으니까 동일한 잣대로 검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 제가 중기부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오후에 묻기로 하고 오전에는 신상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저희들이 의문한 거 전화를 하면 그 전화를 잘 안 받으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맞으면 맞다 아니면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언론 칼럼을 보니까 제목이 갑 중에 갑 박영선의 말과 삶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서민, 정의, 진보, 평등한 세상 같은 말은 자주 하면서 실제로 본인과 가족은 귀족이고 부정직하며 퇴보적인 정치인과 지식인이 많다면서 말과 삶이 180도 엇박자인 진짜 갑의 대표적 인물로 후보자를 지적한 칼럼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옛날에 동아일보에서 쓴 칼럼이 아닌가 그렇게 기억되는데 오래전에. 네. 예.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후보자는 상위 1% 특권층을 공격하고 서민을 대변하면서 재미를 봤는데 사실은 본인이 특권층이라는 거예요. 재산 상위 1%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1%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리고 저 남편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흔히들 이야기하는 자수성가를 했다고 하면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MBC부터 지금까지 평생 월급쟁이였고요. 또 제 남편도 월급을 받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성실하게 살아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라. 후보님 자수성가한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네. 후보님도 특권층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드님이 서울 외국인학교를 수학을 했고 미국 고등학교를 나와서 미국 대학에 지금 재학 중입니다. 그런데 정성근 문체부 후보자 때 자녀 불법 유학 문제로 지명 철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아드님은 불법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제 아이가 외국인 학교를 다니게 된 것은요. 제가 미국에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미국으로 전가족 이민을 간 분과 결혼을 하게 됐고 그 당시에 제 남편이 제가 특파원 임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미국 로펌을 그만두고 미국 IBM에서 한국 IBM의 제너럴 카운슬러 파견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 파견을 가면 그 나라 국제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그 파견 임원들이 다 그 외국인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왜 외국인 학교를 다녔냐고 잘못을 꾸짖으신다면 그 당시에 그런 외국인 학교를 후보님이 다른 이제 외국 유학 보낸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옛날에 제기를 했기 때문에 동일한 처지에서 하는 거고요. 그럼 배우자하고 아직 아드님은 이중 국적이잖아요. 저희 남편은 한국 사람이고요. 지금 미국 국적을 포기했나요?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아드님은 포기 안 했죠. 우리 아이는 복수 국적자입니다. 복수 국적자면 병역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역 이행할 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 18세 되면 국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국적 선택을 아직 안 했어요. 아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한국의 호적법, 국적법이 여성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계 승계가 불가해서 저희 아이가 한국 국적을 승계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제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국적인 미국 시민권을 받고 나서 그거를 제가 그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18세 되면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18세가 되면은요. 홍준표 전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에 의해서 병역 의무 그러니까 한국에서 군대를 갈 생각이 없으면 18세가 되는 해에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병역 후보자님, 의무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제 아이는 군대를 가겠다고 하고
네. 그거 군대 가는 걸로 그러면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09년에 임시국회 회기 중에 부부 동반 해외 골프를 간 적이 있다. 이것도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저희 그 민주당 의원들 한 7명 정도가 갔는데요. 금요일 날 밤에 출발해서 월요일 날 아침에 돌아오는 것이었고 그 당시에 저희가 그것이 보도가 되게 된 것은 국정원 직원이 저희 민주당 의원들을 미행하고 사찰해서 예, KBS에 됐고요. 자, KBS에 제가 아니 말씀드리는 이거 이 거는 말씀은 좀 끝까지 드리고 아니,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거 네. 나중에 제 시간 끝난 다음에 하시고 상위 1%의 특권층이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쓴 거예요. 그다음에 갑질한 내용이에요. 구로구청 주차 위반에서 16차례 과태료를 전부 한 번도 안 내고 빼내셨어요. 저는 제 지역구에서 저 주차 위반하면 그거 다 냅니다. 보통 사람들 다 내요. 이것도 갑질의 하나예요. 그렇게 그리고 그 네. 갑질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가장 유명한 갑질이 아시겠지만 2018년 2월 16일 날 스켈레톤 경기장 거기에 금지구역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때 국민들이 가장 공분했거든요. 국회의원이 저래도 되냐? 또 다른 국회의원들까지 다 욕먹고 패딩 반납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문제, 그 다음에 박영선 서울을 걷다라는 책을 한국자산식탁에서 개별 대량 구입 방법을 해서 이게 인위적으로 주간 베스트셀러를 만들었어요. 이게 그 뭐 15,000원짜리 사면 2만 원 주는 식으로 이게 옛날에 지난번에 선거 때 드루킹하고 퀸크랩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베스트셀러 만드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전부 정관위는 이거 위법하다고 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갑질이고, 그래서 후보자가 특권층이고 갑질한다. 그런 거를 이 사람이 하면서 앞뒤가 다르다, 언행이 불일치하다, 그 내용을 쓴 거를 지금 후보자께서 해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 첫째 그 컬럼 동아일보 컬럼은 제 기억에 한 10년 전 건데요. 지금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은 다 최근의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근데 구로구청과 관련해서는 뭐 16차례 이게 왜 면제됐냐, 갑질 아니냐, 뭐 일단 뭐 저는 그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다 그 구청에서 하고 있는 축제 때 축제가 되면은 그 CCTV에서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도 주차를 할 수 있게 허가를 하는데 그 CCTV에 찍힌 것을 구청에서 보고 축제 기간인 거를 이걸 면제를 시켜준 사안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켈레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조금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가게 된 배경은요, 당시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IOC 초청으로 디스팅기시드 게스트, 특별 게스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런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용히 있었던 이유는요, 이때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저를 안내했던 사람이 IOC의 유승민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승민 위원한테 괜히 폐를 끼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냥 조용히 있었던 것이고요. 그 피니시 라인에 왜 들어갔느냐 이제라고 그 부분에 관해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이보 페리아니 회장과의 통화 내역이고요. 이것은 이보 페리아니 회장이 이메일로 자신이 통화한 내역을 다시 보내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금메달을 딴 윤성빈 선수를 한국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펜스를 열어서 그들을 나오게 하였다. 그들이 몇 명이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박영선 의원이 내가 그룹으로 들여보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올림픽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관례이다. 다른 비디오를 보면 똑같은 장면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보 페리아니가 저한테 보내온 이메일과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네.